예,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죠. 현대기아차에서는 각자의 총사진을 지금 내놓고 있고 하다 보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LG화학이야 앞에서 취재기자와 얘기한 것처럼 분할 소식 때문에 더 시끄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2차 전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또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고 여기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도 관심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또 앞으로의 시장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마련하면서 좀 밀린 숙제하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공부는 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 그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려운 얘기는 약간 미뤄두고 이벤트성 그 이슈 하나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그 배터리 데이가 임박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뛰어난 기술력을 공개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자체 개발 가능성도 있는 것이냐일 텐데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포인트 두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그 일론 마스크가 이 평가가 지금 극과 극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스페이스X라든가 테슬라 같은 데서는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이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그 전에 했던 다른 거 하이퍼튜브라든가 이런 그 루프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사기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머스크라는 분이 굉장히 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혁신에 대한 그 사고를 가지고 계속 그 앞으로 개척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훌륭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번에 이 테슬라에서의 배터리 데이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회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처음에는 이제 패나소닉에서 이 배터리를 공급을 받았단 말이죠. 그랬다가 이제 여기에서 공급선을 계속 바꿔가지고 SDI, 삼성 SDI로도 가고 아무튼 여기저기 하다가 이제 결국은 도저히 자기들이 원하는 그 스펙의 배터리가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러면 전기차를 위한 배터리도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 네. 이제 그렇게 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소문이라기보다는 여기서 기대를 모으는 게 뭐냐면은 과연 여기서 실리콘 나노 와이어를 극성 소재로 사용한 그런 배터리가 과연 나올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 요거는 뭐냐면은 실리콘 나노 와이어를 쓸 경우에 일반적인 지금 현재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가지고 10배 이상의 그 축전성 효율이 높아지고 네. 그래서 더 직계에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이 폭발 가능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나노 튜브 형식, 나노 와이어 형식으로 실리콘을 이제 나노 코팅을 한 다음에 이거를 감아서 음극재에다가 이제 극재에다가 그걸 넣는다는 거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아직까지의 기술에서는 지금은 좀 그거는 시기상조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얘기를 해주시다가 쑥쑥 나왔어요. 나노와이어와 그다음에 리튬황,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을 텐데 네. 그 전고체 배터리야 별명이 그 꿈의 배터리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로서 어디까지 왔고 어디까지 지금 가능한 건지 그것도 좀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그 전고체 배터리라는 식의 solid state battery인데, 그러니까 우리 그 SSD라 부르는 일단 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고체로 돼 있는 완전히 고체로 돼 있는 배터리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배터리는 우리 알고 있는 그 자동차 안에 있는 납축 전지라든가 이런 그 리튬이온 안에는 그 전해 액이 들어 있거든요. 네. 액체가 들어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이차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는 어떤 거냐면은 오로지 고체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지금 표를 만든 걸 보시게 되면은 그 에너지 효율이 일단은 낮긴 하지만 그 이외에 그 충격이라든가 폭발에 대한 위험이 없고 낮고 그다음 이제 에너지 밀도도 굉장히 높으면서 충전 시간이 굉장히 짧고 그래서 일단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은 전기차에는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그런 배터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그 어떤 레벨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뭐 삼성 SDI라든가 국내에 있는 기술진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실험은 해서 성공은 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중요한 게 수율이 제대로 나오는 상용화, 즉 어느 정도의 그 품질이 나오는 상태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냐가 가장 핵심인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거기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까지 연구 과정에서 거기에서 이걸 대량 생산하기에는 어디엔가 분명히 비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비용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이 과연 이 재료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은 그 재료들을 어떻게, 아니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있느냐, 아니면은 그 생산 공정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거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만 비로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이 전고체 배터리가 정말 제대로 나오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빨리 잡아도 2년에서 3년 정도는 잡아야 되고 혹은 그 5년 이상 돼야지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상용화된 배터리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그 1990년대 소니가 이제 이 그 리튬 이온으로 이용한 배터리를 만든 이후에 거기에서 단순히 기본적으로 리튬을 베이스로 한 다음에 거기에서 극성 재료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이지 리튬 베이스의 이런 그 기본 개념이나 배터리가, 골자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쭉 유지돼 왔어요. 그렇죠.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는 게 사실 이제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거를 뒤집으려고 그러면은 그럼 그만큼의 그 연구와 거기에 대한 소재가 어느 정도 받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예. 상용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번에 배터리데이에서 테슬라가 전고체, 그러니까 자체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도 공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마 샘플이라도 공개는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거라도 얘기를 내놓고 해야 일단 이야기가 먹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일단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어느 정도는 그 퍼포먼스가 좋은 샘플 한두 개 정도는 분명히 내놓고서 그걸 얘기를 할 거라고 봐요, 저는. 예.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또 이것을 믿고 들어갈 것이고 예. 사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야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퍼포먼스가 나와가지고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파일럿 생산부터 해가지고 이제 대량 생산에 이제 길이 열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못해도 한두 개 정도 분명히 샘플은 들고 나올 거다. 저는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샘플로는 좀 약할 것 같은데 또 이걸 어떻게 이벤트화 해가지고 천하의 공개할지. 머스크가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분은 그 말 가지고 사는 거는 스티브 그러게요. 잡스하고 이대로 아주 날리는 분인데 예.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는 그분은 그 샘플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아마 그 어떤 미래 비전. 청사진을 엄청 화려하게 이제 내놓겠죠. 그렇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예. 예, 아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또 이제 투자자들이나 우리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홀릴 수도 있을 텐데 한번 봐야겠습니다. 어느까지 진보된 수준의 자체 개발 배터리를 또 테슬라가 내놓을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나노와이어 기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어떤 기대감과 또 성장성이 있는지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일단 극성에 대한 것들이 리튬 이온 전지에서는 뭐 리튬에 대해서 뭐 일단 일반적인 그 다른 극성의 금속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산철 같은 걸 붙여서 리튬 인산철 전지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나노와이어는 실리콘을 극성 재료로 해가지고 그거를 나노 코팅을 한 나노와이어에다가 이제 그걸 집어넣어서 음극재를 이 나노와이어로 코팅을 한 다음에 그걸 도입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점이 있냐면 이 실리콘이 일반적으로 흑연이 보통 들어가는데 흑연 대비해가지고 10배 이상의 그 충전 효과가 발휘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보통 한 일반적으로 100kg 정도 갔다. 그러면은 그거 같은 동일한 사이즈의 충전지가 1000kg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즉 배터리 사이즈가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장점인 거예요. 만들 때 드는 비용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비교해봤을 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 생산되는 이 나노 와이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드는 데는 좀 비용이 들다 보니까 지금은 좀 비용이 비싼데 이것을 대량 생산하는 기반이 됐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그랬을 얘기해 때는 주신 그 수율이 안정화되면 그렇죠. 그런 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석유 산업이 어느 정도 친환경적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거는 충분히 될 수 있는 게임이라는 거죠. 예. 예. 또 그 외에 다른 장점들도 혹시 있습니까? 그 이외에 다른 장점이란다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실리콘 와이어는 결국 실리콘 나노 와이어는 결국 뭐냐면은 배터리를 최대한 작은 용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차량을 경량화하면서
예. 동시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최대한 극대화한다라는 것이 이제 일론 머스크의 생각인 거죠. 네. 근데 지금까지 만들었던 리튬이온 배터리는 그 어떤 것도 무게 대비해 가지고서 그 정도의 그 효율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 참다 못해서 내가 그냥 만들고 말지라고 한 것을 지금 해놓고 한 건데, 과연 이것이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테슬라가 과연 자기들이 직접 공장을 만들고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일반 하청을 주고서 쉽게 해서 하도급을 주고서 거기다 배지 엔지니어링을 해서 테슬라 마크만 붙이고 파느냐. 네. 이제 그 차이가 되는 거죠. 후자가 좀 더 현실적이긴 할 텐데 네. 일론 머스크의 성향을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전자가 더 그 사람한테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사실 그래서 맥스웰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회사들을 인수합병하고 막 이렇게 대규모 계약을 하는 것들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전자로 갈 확률도 지금 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게요. 이게 해놓고선 다시 또 돈을 모으면은 다시 또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라서 이분 네. 성향은 제가 진짜 감을 못 잡겠어요, 솔직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물음표로 두는데, 하나 확실한 것은 어쨌든 이러한 그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시장에다가 주는 화두는 뭐냐면은 경량화되고 고효율의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다면은 앞으로 전기차는 분명히 한계를 맞는다라는 게 이분의 주장인 거고, 사실 그게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모든 전기차들은 글로 이제 목표를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그리고 설명들을 듣다 보니까 배터리 데이에서의 관전 포인트들이 더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지금 현황들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사실 이제 이 전기차 배터리 현황을 보시려고 그러면 우선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배터리들이 5대 그 구성 요소가 돼 있는데, 이 구성 요소들을 볼 것 같으면 우선은 이제 뭐 양극, 음극하고 뭐 전해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런 잡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분리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케이스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리막하고 그 다음에 양극, 음극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가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그 전이차를 이용해 가지고서 전압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서는 전기의 에너지를 뽑아내는 게 전지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이 극성에 들어가는 물질들을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해 가지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왔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리튬을 대체를 할 만한, 지금 리튬이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리튬을 대체할 만한 다른 그 어떤 원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트륨 베이스라든가 아니면 니켈 베이스, 즉 철이라든가 이쪽에 철족 원소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갈 수 있으면 가야 되는데, 네. 이쪽으로 넘어가는 연구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현재는 일단은 이 리튬을 대체하려고 그러면 일단 나트륨 베이스의 나트륨 기반의 전지로 이제 가려고 하면은, 그거는 아무래도 좀 바닷물에서도 뽑아내기가 쉽고 네. 뭐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개발하려는 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전이가 움직이는 거는 힘들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걸 가지고서 돌릴 수 있는 니켈 쪽으로 가느냐, 이제 두 개의 이제 파가 갈라져 있습니다. 차세대 이제 포스트 리튬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배터리 시장에서 현주소는 지금 이 극성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잡아주느냐, 즉 너무 등치가 크니까 네. 등치를 최대한 줄이고 예.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효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업체들이 공장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이제 이걸 또 바꾸거나 아니면 공장 신설하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들어가니까, 가능하면 여기서 조금씩만 바꿔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극성 재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나노튜브 와이어 방식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성 SDI라든가 다른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LG화학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리튬황, 이런 리튬황 같은 것도 이제 리튬에다가 황 베이스의 음극 소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이걸 이제 황산을 만들어내서 안정도 그 폭발 가스가 나오지만 않으면은 굉장히 이게 안정적이고 또 이것도 이 나노 와이어만큼의 강한 그 효율을 보여준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또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또 가느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개발의 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전고체하고 이 나노와이어 실리콘 나노와이어 쪽이 아닐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안정성과 효율성은 높여야겠고 네. 크기는 줄여야겠는데 그렇죠. 뭔가 대체는 해야겠는데 아직 뚜렷한 뭐 이렇게 선구자가 없다 보니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나중에 결과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쪽을 선택한 기업이 살아남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소장님을 모실 때 이전에는 항상 원자재 투자와 관련된 질문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오늘은 전기차 배터리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아까 리튬 가격이 꽤 많이 올랐다고 하셨으니까 많이 올랐어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 관련한 투자는 어떤가 싶어서요? 지금 굉장히 유동성이 세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살짝 들어가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좀 초보자들께서는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은 이 리튬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단 광산채굴하고 브라인 방식, 즉 물에서 녹아 있는 그 리튬을 뽑아내는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산채굴은 하드락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밑에는 브라인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생산성은 이 광산채굴 방식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초기에 공장 설치비가 높은 게 단점이고 대신에 브라인 같은 경우는 저가의 생산이 가능한데 생산성이 낮고 이 리튬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그 폐수가 되게 독성이 세요. 예. 그러다 보니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게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미국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 중국, 칠레, 호주 이런 데서 이제 주로 리튬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올해면은 지금 현재 그 매장되어 있는 리튬의 그 가채굴 리튬은 거의 바닥이 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폭등한 것도 있고 실제로 지금도 리튬은 재생 리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들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접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직접 투자를 하려고 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그 생산업자들, 리튬 전지업체들끼리 이제 짜고 이제 어느 정도 카르텔이 형성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 들어가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LIT라 그래서 글로벌 리튬 앤 배터리 테크 ETF가 있습니다. 이 ETF로 들어가 보시는 게 괜찮은데 보시면은 3월부터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게요. 네. 그리고 지금 일단 쌍봉을 만들었는데 저게 지금 굉장히 그 위험한 자리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생각보다 리튬의 그 잔여 채굴량이 이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왜 나트륨하고 그다음에 니켈 베이스를 얘기를 했느냐면은 더 이상 리튬을 캘 게 지금 쉽지가 않다. 그래서 대체제가 지금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물론 리튬이 상당히 흔한 것이긴 하지만 지구상에는 문제는 이것을 상용으로 뽑아내서 쓰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대체제가 차라리 더 싸게 든다는 거죠. 비용이. 그래서 나트륨 베이스의 전지나 아니면 니켈 베이스의 전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일단 다시 리튬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으로 리튬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리튬 값을 폭등하게 만든 가장 주범이 누구냐면 바로 전기차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생각할 때 핸드폰이라든가 이 그 노트북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양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비해 가지고 이 전기차 하나가 거의 휴대폰 몇천 개 분량의 그 리튬을 다 잡아먹다 보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좀 우리도 앞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리튬 가격 그 차트를 봤더니 좀 극단적인 쌍봉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공급량이 이제 한정적이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겠다. 확실한 대체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거나 리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나마 지금 다행인 건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폐광산에서 이제 다시 그 채굴을 이제 검토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붕산 광산대 같은 데서 이제 리오틴토나 이런 애들은 또 리튬을 또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올해 정도 되면 이제 파일럿 생산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상용 생산 들어가면 그나마 조금 안정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한번 리튬 가격 추이도 다시 관심을 좀 갖고 환기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얘기를 해봤고 사실 오늘 시간이 된다면 또 하나의 축인 수소차 그리고 수소산업과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시간이 다 가버려서 이거는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얘기들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죠.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